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서울 아덱스 2015가 열리는 기간에 대국민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조종사 비행 탑승 체험을 가졌습니다. 네, 4명의 국민조종사들은 189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선발됐는데요. 이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에 탑승해 창공을 누볐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원님께 대하여 영예 필수! 국민조종사께 대하여 국내 필수! 2년에 단 한 번 일반 국민들이 공군 항공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민조종사 비행 탑승 체험 행사가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공군에서 국산 항공기인 T-50과 KA-1 항공기를 직접 탑승해 비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탑승 체험을 위해 지원한 756명 중 제5기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인원은 모두 4명. 공군 베테랑 조종사들과 함께 국민조종사들이 탑승한 항공기가 굉음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어느새 도달한 푸른 하늘을 자유자재로 누빕니다. 국산 공중통제기인 KA-1에 탑승한 양국희 씨는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며 봐왔던 하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정말 제 꿈결 같은 정말 하늘과 구름과 태양과 그리고 앞에 가든 편대의 다른 비행기와 항공기와 이렇게 정말 꿈같이 날았거든요. 시력 제한으로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고건희 씨는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타고 강릉과 안동 등 대한민국 전역을 돌며 못 이룬 꿈을 실현했습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전투기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 순간을 드디어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또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T-50 전투기를 직접 탈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군은 이번 제5기 국민조종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고 국민조종사들은 비행 환경 적응 훈련과 생환 훈련 등 조종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비행 탑승 체험을 마친 4명의 국민조종사들은 아덱스 행사장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군의 상징인 빨간색 머플러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공군의 명예조종사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한미연합 사단장이자 주한미군 2사단장인 시어도 마틴 소장이 경기 북부에 있는 미군 부대 전체가 오는 2020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소장은 주둔지를 이전하더라도 한반도 방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어도 마틴 주한미군 2사단장이 오는 2020년까지 미 2사단 전체가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210 화력여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Well, the last unit we have that will move south will be the 210th Fires Brigade. That's correct. Eventually, the entire division will be in Area 3 at Camp Humphreys. 부대 이전이 한반도 방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부대가 이동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in effect, it does not matter where I am based because of the wonderful infrastructu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allows me to rapidly move north and south by rail or by road. 또 주둔지 이동과는 별개로 훈련은 로드리게스 훈련장 등 현재의 시설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틴 사단장은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표명했습니다. So the rotational battalion, which was just added to the division structure, gives us increased capability both in M270A1 rocket launchers, but also in the ability of their radars to detect incoming missiles. 그러면서 정밀탄과 최고의 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UFG 훈련과 8월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을 때 한미가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한미연합사단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광복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이 부산 인근 바다에서 열렸습니다.
해군 창설 50주년과 60주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행사인데요. 네, 특히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미 해군 함정 4척도 참가해 견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항진하는 대한민국 전투함. 독도함을 선두로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상륙함 순으로 해상 사열이 이어집니다. 미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도 함정 3척과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 광복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8천여 명의 국민 대표가 손을 흔들어 화답합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의 훈련 시범도 입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NLL을 침투한 적잠수함을 격파하는 대잠전 훈련, 잠수함 탐지 장비를 투하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잠수함 공격용 어뢰를 발사합니다. 가상의 적잠수함이 산산조각나고 수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 해군의 첨단 함정과 해군 장병들의 전투 기량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관함식과 해상 사열을 준비했습니다. 함대 사격 훈련도 실전처럼 이어졌습니다. 가상의 적항공기와 적함정이 영해를 침범한 비상 상황. 경고를 무시한 적들에게 일제히 함포를 쏟아냅니다. 링스 헬기는 대함 유도탄을 발사해 적경비정을 격파시킵니다. 이어진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 공군 전술기 편대가 창공을 제압하고 해병대의 상륙 돌격장갑차가 연막을 뿌리면서 적지로 돌진합니다. 20여 대의 장갑차들이 파도를 뚫고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해군은 3시간가량 일사불란한 훈련 시범을 펼치며 강인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과 확고한 해양수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런 많은 모습을 보면서 좀 아직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런 기대감 그리고 국민으로서 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또 기대를 할 수 있고 좀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파독 광부와 간호사, 탈북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표와 인터넷 신청으로 선정된 국민참여단, 해군 창군 원로와 국내외 참전 용사들은 위풍당당한 해군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 멋있었고요. 저희 해군이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있는지 오늘 더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나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창설 50주년과 60주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해군 관함식. 대한민국 해군의 강인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인데요. 국가보훈처가 제70주년 유엔의 날을 맞아 6.25 당시 유엔군 전사자 유족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나이까지 속여가며 참전한 최은소 전사자의 가족과 오랫동안 유복자로 지내야만 했던 딸도 참석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 기념공원.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이 중에는 유엔군 가운데 최연소 군인으로 확인된 호주 병사 고 제임스 팩트리 도운투 상병의 여동생인 에일린 필리스 라이언 씨가 남편과 함께 오빠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간 오빠가 어느 날 어머니 꿈에 나타났다며 오빠가 어디론가 떨어지는 꿈이었는데 그날이 전사한 날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 think it was because he put his age up. He was a naughty boy. And he didn't tell anybody initially, but still, I'm still proud of him, and the fact that he's such a young man, but he was very mature physically and mentally when he joined the army. In Australia, we had to work very hard, and like the Koreans do, and we become very mature very quickly, girls and boys. 당시 16세였던 제임스는 나이를 21살로 속이고 자원 입대한 뒤 6.25에 참전했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 13일째 되던 날 전투 중에 숨졌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내에는 제임스의 이름을 딴 110m 길이의 수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한 존 셰퍼드. 당시 아내는 딸 마리 모나카 셰퍼드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딸과 함께 살던 그의 아내는 5년 만인 2005년에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이곳을 찾은 딸은 유복자로 어렵게 자랐지만 아버지의 용기와 어머니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this sort of with me all the time, but because this is their special place, and I guess because I suppose it's what you call mortal remains, but for some reason when I'm here, I feel family. I feel like a family. I feel this is, you know, we come together as a family here. Yeah, I think that's why it's important to be here sometimes. But certainly when I'm home, I always feel them around me. Yes.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3년부터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묻힌 11개국 유엔군 전사자 유족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6.25 참전 용사는 물론 그 후손들을 꾸준히 초청해 6.25로 맺은 인연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육군 55사단이 적의 공격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관군경 연합으로 이뤄진 훈련을 통해 통합 방위태세 능력을 높였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전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군이 민관, 경과 연합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훈련이 시행됐습니다. 대량 전상자란 야전에 편제된 의무부대의 지원 능력을 초과하는 수의 환자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훈련은 적의 화학탄 공격으로 인원과 장비 피해가 크게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됐습니다. 우선 훈련 참가자들은 움직일 수 있는 보행 환자와 그렇지 않은 들것 환자로 부상자들을 분류했습니다. 그 후 절차에 따라 정밀 인체제독과 응급처치, 후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화학 공격으로 오염된 차량의 내외부를 제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용인 지역의 소방서와 경찰서, 민간병원도 20여 명의 인원을 파견했고 물탱크차, 구급차 등의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재반지원연소를 원활히 운용함으로써 부의된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의무, 화생방, 정비 등 각 병과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은 민관 군경의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영성 기술센터가 국제표준한국인정기구로부터 무기체계 상호운영성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국제표준한국인정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능력과 환경 등을 평가해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인정은 전장관리 정보체계에 메시지를 전송할 때 기존 국방 기본 메시지 전송 포맷을 적용한 시스템의 시험 표준과 절차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영성 기술센터는 군 유일의 상호운영성 시험평가 전문기관으로 2006년 창설 이후 지금까지 각 군이 개발 도입하는 무기 전력지원 체계에 대한 상호운영성 시험평가를 실시해왔습니다. 센터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은 국방상호운영성 분야에서는 최초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한국은 미중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통일,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리, 그리고 핵시설 관리 등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미중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촉진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아시아 질서 정책에 따른 지역 질서 재편의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안보 체제의 구축, 미중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협력에 강화하는 전략적 틀을 명확히 정립한 가운데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요한 안보 이슈가 걸린 사안에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방위체제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이슈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애매한 정책으로 미중의 보다 강한 압박을 초래하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중에 대한 전략 기조, 구체적인 안보 이슈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정책적 지침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즉 한미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혹을 해소하며 상호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이 주관하는 많은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이 단기적 차원에서 강화될 경우 이는 한중 관계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에 이해시키고 한중 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통일 문제와 연계하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공론화하고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험 및 군사 도발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미중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중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위기 관리 체제 개발 협상이 미중 협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중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 노력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중의 영향력 경쟁은 지역 국가들의 안보적 불안감을 증대시켜 군비 강화와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을 촉발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활용하여 이들 국가와의 군사 협력 및 방산 수출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중 경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와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위상과 국력에 기반을 둔 외교 그리고 일관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 문제를 북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이슈처럼 일반적인 이슈로 구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듣는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그 5번째 순서입니다. 2015 아덱스 행사장과 해군 관한식장에서 만난 국민 조종사와 관람객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군 장병들 항상 TV에서도 많이 보고 부산에 있어서 가끔씩 보면 얼굴도 많이 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건강하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병분들도 모두 열심히 하셔서 자기 군에 있는 동안 장기 개발도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시는 꿈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손자가 아들 걷는데 용감하게 잘 부대를 지키고 해군에 용감하게 업무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 참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늘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는 우리 공군인과 함께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을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공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장 열렬한 팬 국민조종사 제트윙즈 회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공군 장군 여러분 화이팅!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 참전했던 각국 전사자들의 유족들이 초청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먼 이국 땅인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이까지 속여가며 유엔군으로 자원 입대했던 제임스 상병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참전 용사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네, 우리 군은 6.25 전쟁으로 맺어진 이 숭고한 인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